안녕하세요. 초이입니다.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37이고 지금은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일도 하고 있고 작게나마 제 사업도 하고 있는데 다시 학생이 됐습니다. 가끔 저도 생각해요.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을까? 사실 저는 대학도 조금 늦게 갔거든요. 23살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20살에 50만 원을 들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갔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오늘은 제가 왜 그렇게 대학에 가고 싶었는지, 그리고 왜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 뒤에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결국 박사과정까지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연기 가고 싶었어요. 연극영화과에 가고 싶었는데 연기 학원을 다닐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싶진 않았고요.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그냥 서울로 올라갔어요.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겨우 50만 원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모했죠. 고시원값 내고 그리고 KTX 타니까 그 돈은 바로 없어졌었거든요. 서울에 올라와서는 고시원에서도 살고 반지하에서도 살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는 일도 꽤 많았어요. 한 번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사에 안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 가서 죄송한데 100원만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부탁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몇 분에게 100원씩 받아서 버스를 타고 출근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다행히 그 시절 제 주변에는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살, 21살 계속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힘든 거예요. 단순히 이게 몸이 힘든 것과는 좀 달랐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고 시험도 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에게는 그것도 정말 힘든 일이었겠지만 그때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다음 날이 되면 또 똑같은 생활을 반복했어요. 당시에 저는 내 삶에 어떤 것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공부하고 싶다. 나도 학교에 가고 싶다. 그래서 22살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 대기업 팀에서 팀 빌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편의점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사이에 편의점에서 수능 준비도 했고요. mp3 기계에 EBS 강의를 넣어서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강남역에 있는 연기 학원에 주말반에 다니면서 실기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 편의점, 수능 공부, 연기 학원 그렇게 거의 1년 동안 쉬는 날 없이 살았어요. 잠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23살에 수도권 4년제 대학 연극영화학과에 연기 전공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까 저는 학교가 정말 좋았어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과제를 하는 것도 좋았어요. 저는 이미 몇 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본 뒤에 학교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수업 하나하나가 정말 아까웠어요. 동기들이 전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수업에 안 나오는 걸 보면 속으로 아니 이 수업이 얼마짜린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출석도 열심히 하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시험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수석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무엇보다 저한테 중요했던 건 성적 장학금이었어요. 당시 등록금이 한 학기에 한 400~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 돈을 아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공부는 단순하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갔다고 갑자기 형편이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고 중간에는 대학로에서 연극 공연도 있었어요. 공연하는 건 정말 좋았는데 사실 그때 경제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 번은 가스비를 못 내서 가스가 끊긴 적이 있었고 집에서 찬물로 샤워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찬물로 씻으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여름이라 다행이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고 조금 짠하기도 해요.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3학년쯤 됐을 때도 생활비 때문에 또 휴학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제발 이제는 그만 휴학하고 졸업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학교도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계속 휴학하면 졸업이 너무 늦어질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기 시작했어요. 월세 내고 통신비 내고 교통비 내고 나면은 100만 원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근로장학생이나 파트타임으로 조금만 일하면은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학교 생활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단과대 학생회장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영화도 찍고 교직이수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정말 원 없이 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연극영화과에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학교를 다녔는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지? 저는 교직이수로 했기 때문에 연극영화 교사가 되는 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부탁했어요. 딱 반년만 더 도와달라. 6개월 동안 임용고시를 준비해 보겠다고요. 그런데 당시 연극영화 교사 선발 인원이 정말 적었어요. 6개월 준비해서 뚫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가족들과 약속했던 6개월도 끝났어요. 더 이상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회사에 취업했어요. 그런데 회사 생활을 오래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생활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회사에 다니는 방식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제가 그때 선택한 게 글쓰기였어요. 글을 쓰는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고 그러다 점점 아예 내가 직접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됐어요. 처음으로 제 힘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버는 만큼 쓰고 또 벌고 또 쓰고 그리고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난 적 없던 코피가 날 정도로 일을 했어요. 술도 정말 많이 마셨고요. 술을 마시지 않는 시간에는 일하고 일이 끝나면 또 술을 마시고 또 다음날 일하고 그 생활이 계속 반복됐어요. 저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게 됐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20살에 저는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었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회사와 편의점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했는데 정작 돈을 벌 수 있게 된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공부를 안 하나? 그 생각이 이상하게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극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연극 분야로 잘 알려진 대학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학원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건 그 학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기대했던 공부의 방식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작품 하나를 가지고 조금 더 깊게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철학이나 미학 이야기도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오래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공부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인풋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당시에 한 학기 등록금이 600만 원이 넘었어요. 문득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600만 원씩 4학기, 거기에 2년이라는 시간까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공부가 맞나?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때 먼저 과학기술원에서 석사를 한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했어요. 친구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600만 원 곱하기 4학기 생각해봐. 거기에 네 시간까지 들어가잖아? 아니다 싶으면은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의외로 국립대 대학원의 커리큘럼이 괜찮으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1학기만 하고 자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당시 저는 인천에 있었고 남편 직장은 부산에 있었어요. 인천과 부산. 멀죠? 그런데 그때는 사랑이 아주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왔어요. 서울과 인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의 생활이 생각했던 것처럼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남편은 교대 근무를 했어요. 남편이 밤새 일하는 날이면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긴 거예요. 저는 당시에는 그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혼자 술을 마시는 날도 많아졌고 점점 제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국립대도 한번 알아봐. 그래서 부산에 있는 대학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에 예술문화영상학과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커리큘럼을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미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영화 이론도 공부하고 제가 대학원에서 원했던 방식의 공부와 굉장히 가까워 보였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가 여기 있나?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문제는 자신감이었어요. 저는 연기를 오래 했고 연극도 많이 했어요. 연극영화과를 나왔으니까 영화를 배우기도 했고 촬영에도 참여를 해봤지만 영화 이론을 깊게 공부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이론 공부를 하긴 했지만 내가 영화학이라는 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영화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논문 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들 논문 쓸 때 힘들다고 하잖아요. 물론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밌었어요. 영화 한 편을 계속 돌려보고 똑같은 장면을 몇 번씩 다시 보고 왜 여기에서 이런 구도를 사용했을까? 왜 이 인물은 여기서 이런 행동을, 이런 대사를 할까? 그리고 제가 공부한 철학이나 이론을 가져와서 그 장면과 또 연결을 해보고요. 기존 연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씩 연결해서 제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재밌었어요. 가끔은 감독도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 혼자 장면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파고들기도 했어요. 사실 영화 비평은 또 감독의 의도랑은 다른 또 다른 창작물이잖아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이런 공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조금 더 깊게 연구해보고 싶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조금 더 오래 붙잡고 있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박사과정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오래 걸린 것 같아요. 20살에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가 없었고
23살이 되어서야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하고는 먹고 살기 위해 다시 공부를 놓았고, 돈을 벌고 나서야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꽤 늦게서야 제가 정말 재미있어 하는 공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왜 지금도 공부해? 라고 물으면 이제는 그냥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하는 게 좋아요. 새로운 걸 알고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저만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 박사과정을 잘할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분명 힘들 때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라고 생각하는 날도 있겠죠. 그래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해보고 싶어서 선택한 공부니까 한번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채널에도 그 과정들을 조금씩 기록해 보려고 해요. 공부하는 날도 남편과 노는 날도 집안일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는 날도 있겠지만 그게 지금의 제 보통 날이니까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보통 날에서 만나요. 바이바이.